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하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학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무사시노 아트 유니버시티 라이브러리를 이제 먼저 케이스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건물을 제일 처음 접했을 때 복잡하다, 동선이 매우 복잡하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서 동선 위주, 체험 위주의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처음에는 이 내부에 있는 동선들이 얼마나 이제 경중, 이제 하이어키가 생기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각 노드들의 이게 안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돌아다녔을 때 각 노드들의 어떠한 이제 그 동선 하중이 걸리는지를 분석을 해서 분석 결과가 나왔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 공간 분석, J그래프를 활용을 해서 내부의 공간이 어디서 버퍼존이 생기고 어떻게 조닝이 되고 이게 프로그램과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 동선의 다양성, 동선적인 체험과 더불어서 이제 동선에 따른 시각적인 체험까지도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텐데, 이러한 이제 벡터 값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 오른쪽에 분석 결과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들은 모두 그래스호퍼로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 나오는 프로그램들도 모두 그래스호퍼로 분석이 진행됐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이제 시각적 다양성이 생기고 어디가 덜 생기고 이게 프로그램과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까지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케이스 스터디를 바탕으로 뒤에 사이트 분석을 할 때, 그리고 이후 디자인 디벨롭을 할 때 가져갈 키워드로 이제 매스라는 키워드 하나와, 그리고 동선적인 다양성, 체험적 다양성, 시각적 다양성, 이렇게 다양성이라는 키워드 이 두 가지로 진행을 했고요. 다양성이라는 키워드는 이번 사이트 분석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스케일이라는 그 키워드는 이후에 매스 스터디 할 때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제 이번 대지는 우서단로 10길 전체를 일단 분석을 하고, 여기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사이트를 골라서 디자인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서단로 10길 전체를 분석을 해서 대지 선정을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저는 우선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사단로 10길 내부에 어떤 커뮤니티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크게는 내부 커뮤니티와 외부 커뮤니티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이 내부 커뮤니티는 이제 아티스트, 네이티브, 포리너까지 이 세 가지 커뮤니티가 되겠는데, 한 가지 위에부터 쭉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이 네이티브라는 거는 원래 이 우사단로에 거주를 하고 있었던 실거주자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foreign 이거는 외국인, 여기 주변에 이제 아랍인들이 주로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 외국인 지역이 조금 있어가지고 외국인들,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나타내는 거고, 아티스트는 이 내부 우사단로 내부까지 이제 들어와 있는 이제 예술가들, 그리고 그 예술가들을 보기 위해서 방문하는 비지터까지 이 네 개의 커뮤니티가 내부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고, 이게 지금까지 계속 오사단로 내부에서 이 네 가지 커뮤니티가 조합이 되든 안 되든, 어떤 갈등이 발생되든 안 되든 같은 공간 속에서 지내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내부 커뮤니티와 추가로 이 피어니어, 이 개척자라는 커뮤니티 한 가지를 저는 더 상정을 했는데, 이 개척자라는 거는 위에 지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전체가 일단 우사단로를 포함한 주변 네트워크가 형성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 외부부터 이런 거대한 매스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그리드 형식들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네트워크 시스템이 점점 붕괴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이 우서단로라는 것 자체가 이 네이티브만 살고 있던 게 1960년대, 70년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임대료가 싼 거를 이용을 해서 젊은 예술가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했고, 예술가들을 위해서 방문객들이 방문을 한 건 맞는데, 결국에는 네이티브 이외에는 다 삽입된 커뮤니티가 맞는데, 이 피어니어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앞에 있었던 커뮤니티들은 앞에 설명드렸던 것 같이 기존에 있던 공간 속에 들어와서 거주를 하고 활동을 하고 어쨌든 커넥션이 일어났던 커뮤니티라는 것과는 반해서, 이 네 개 커뮤니티에서 갈등이 있든 없든 결국에는 공간의 하이어키 없이 같은 하이어키 속에서 이제 커뮤니티를 이루었던 반면에, 피어니어라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그 공간들을 드러내고 거대한 매스, 공간적인 하이어키가 생기면서 기존에 있었던 우서단로와 완벽한 단절을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 우서단로와 어떠한 커넥션을 하고자 하는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이제 그 그리드 시스템 속에서만 살아가고, 이게 저는 개척자라는 의미와 이제 크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피어니어를 저는 문제점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래 정리한 걸 보시면, 기존의 우서단로는
공간적인 하이어키 없이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이게 잘 작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리드들이 점점 삽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이 그리드로 인해서 기존의 네트워크가 변형이 되고 공간적인 디스토션이 생기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번 사이트 분석의 가설을 이 앞에 있는 우서단로 끝에 있는 이런 거대한 메스들 때문에 이 우서단로 내부에 공간적인 변형이 일어나는지, 그러면 그 공간적인 변형이 일어나면은 그 변형을 문제점 프로블럼으로 삼고, 이 공간적인 변형을 어떻게 솔루션을, 제가 지금 설계할 건물을 통해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지, 어떤 해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이러한 진행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이트 분석에서는 이 프로블럼 아리아를 찾고 이 문제점들을 집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 저는 앞에 문제점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 공간들을 분석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을 때, 공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피지컬 스페이스,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 동선이라던가 현재 실존하고 있는 건물이라던가 아니면 건물 내부에 있는 상가들과 같은 피지컬적으로 존재하는 공간들과,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체험하고 시각적인 뷰 아니면은 그 공간감 이런 것들과 같은 인지적인 공간, 이 두 가지, 물리적인 공간, 인지적인 공간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각 두 개의 라인으로 분석을 진행한 뒤 마지막에 이게 합쳐서 어디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어디에서 가장 많은 변형이 발생하는지를 이제 찝어내는 분석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선 피지컬 스페이스에서는 저는 프로그램 덴시티 위주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우선 분석 과정을 설명을 드리자면, 위에 건물 메스들, 우선도 주변에 접해 있는 메스들을 모두 이게 뽑아낸 상태고, 여기에서 다른 값들은 다 통제를 한 뒤에 어디가 거주 시설이고 어디가 상가 시설인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상가 시설은 상가 시설은 빨간색이 되겠고요, 거주 시설은 초록색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단순히 이것들의 건물의 볼륨으로 하게 되면은 오류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내부에 얼마나 많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볼륨은 하나이지만 이 안에 상가가 두 개 들어있을 수도 있고 한 개 들어있을 수도 있고, 위에 주거시설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보고 추측을 했습니다. 몇 세대가 들어가 있겠구나를 추측을 해서, 여기 옆에 보면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포인트 클라우드 각각 점들을 다 찍고 그 건물 내부에서 어떤 볼륨, 이 클라우드들이 얼마나 큰 힘들을 가지는지를 위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그리드를 깔아놓고, 이쪽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리드에 포인트를 놓고 힘들을 이제 입력한 뒤에 이것들을 점점 변형을 시키면서 어디서 꼬임이 발생하는지를 이렇게 찾아내고자 했고요. 이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그리드를 분석을 하면 XY축이 생길 텐데, XY축을 같이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을 위해서 X축 따로 Y축 따로 각각의 의미하는 말을 찾아내고 거기서 이제 분석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우선 X축부터 보시면, X축은 자세히 보시면 이런 꼬인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이러한 이제 밀도가 낮은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꼬인 부분들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이런 넓어진 부분들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생각을 해보다가 일단 이 꼬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여기서는 건물 두 매스, 이 꼬인 부분 앞뒤로 있는 힘들 사이에 어떠한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지만 보는 게 가장 저는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 매스 사이에 얼마나 큰 힘이 작동을 하고 이런 꼬인 부분들은 앞뒤 매스에서 거대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공간에 기틀림이 발생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런 매스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들과 이제 급격한 대조를 이루는 거대한 매스가 들어가서 공간적인 이제 밀도가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축을 봤을 때는, Y축은 다른 것들도 물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우선 이 매스들이 일렬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스들의 볼륨 크기, 단순한 볼륨의 절대값만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아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도가 고르게 분포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위에 쪽 같은 경우는 앞에 X축에서 봤던 것과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대한 매스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이 이제 레지던셜인데, 여기하고 여기서 좀 약간 커머셜에서 특이점인 부분이 나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레지던셜은 조금 그래도 좀 꼬임이 보이긴 하지만은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 고르게 볼륨이 점점 커지고 작아지는 건 있겠지만 나름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커머셜 같은 부분에는 이러한 이제 그룹핑이 돼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이트 답사한 것과 비교해서 봤을 때 이 삼각 건물 같은 경우에는 결론은 어떻게 보면은 둘 다 볼륨이 비슷하게 들어가긴 하는데, 얘네들은 조금 더 그룹핑돼서 밀집돼서 들어가 있다라는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3D의 이제 그리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두 개의 데이터를 결합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보로노이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그리드를 바탕으로 여기서 이제 포스 힘들이 가해지는 점들을 모두 찍고 이걸 통해서 보르노이 그래프를 만든 다음에 이 보르노이 그래프를 서로 뺀 겁니다. 이 각 셀들의 면적, 각각 위치 값들에 있는 각 셀들의 면적을 빼서 어디에서 이 밀도의 불균형이 발생하는가를 이제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이 위에 쪽에 이제 큰 밀도 밸런스 불균형 하나, 아래쪽에 밸런스 불균형 하나를 예측을 했지만 이 아래쪽에 있는 상가의 불균형은 이 내부의 이 하부 쪽에 있는 이제 레지던셜들과 이제 상쇄돼서 결국에는 이제 큰 특이점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였고 결론적으로 가장 큰 특이점을 보이는 부분은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이제 이 많은 큰 원들이 겹쳐 있는 이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은 주변과 대비를 해서 너무 많은 레지던셜만 돼 있고 커머셜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커머셜의 비율이 너무 주변과 어울리지 않게 너무 낮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디스토션이 발생하는 왜곡이 발생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피지컬 스페이스 에너지 그 물리적 공간 분석에서 소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인지적 공간 분석을 봤을 때 저는 뷰를 위주로 진행을 했고요. 뷰를 크게 이제 스카이 뷰, 내가 이 길을 걸으면서 하늘이 얼만큼 보이는지, 그리고 이제 스카이 라인,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뷰 다이버시티, 이제 시각적 다양성 이 세 가지를 쭉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스카이 뷰를 보시면은 사이트 모델링을 한 걸 바탕으로 우사단로 이제 도로 중심축을 쭉 선을 찍고 여기에서 3D로 빛을 내쏘아서 이제 하늘이 얼만큼 보이는지를 쭉 이렇게 이어진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각각 로우 데이터를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3D 아이소 비지트에 있는 이 여러 개의 모듈들 중에 하나를 여기로 갖고 와서 쭉 펼쳤다고 했을 때 이 로우 데이터가 되는 건데 이 로우 데이터의 위에 보이는 점들의 분포는 내가 저 지점에서 하늘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 점들의 분포가 하늘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5번, 6번에 나오는 와이어프레임하고 쉐이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와이어프레임 중간 어느 부분에 있는 하늘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중간을 잘라서 단면을 봤을 때 그 지점에서 보이는 하늘의 형태라던가 너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를 보시면 우선 와이어프레임에서 우선 이제 쉐이디드부터 보겠습니다. 쉐이디드에서 이 위쪽 상단에 보시면 이 하얗게 조금 이렇게 밝은 부분은 이제 가다 보면은 왼쪽이 팍 트이면서 한강까지 쭉 보이는 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쪽 면의 솔리드가 인식의 범위에서 사라지면서 시야가 개방되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제 하늘에 대한 시야가 이게 빵 트이는 부분이고 이 오른쪽 아래 보이는 부분은 우사단로 대부분을 걸으면 볼 수 있는 하늘의 풍경입니다. 두 양옆에 이제 3, 4층 정도의 메스들 사이로 이제 하늘이 보이는 것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왼쪽 와이어프레임에서 위쪽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는 리버스 디멘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차원이 왜곡되는 곳이라고 차원이 뒤집혀지는 곳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사단로 대부분 두 개의 건물 사이에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이 부분은 앞에 아파트 결국엔 피오니어의 메스가 들어서게 됨으로써 이 부분에서는 유일하게 시야가 하늘이 이제 두 건물이 쪼개져서 결국엔 하늘이 두 개로 쪼개져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게 이 하늘이 두 개로 쪼개지는 형상을 나타낸 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에는 원래 이 메스가 없었다면 이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도 결국엔 두 개의 메스 사이로 하늘이 보이는 평범한 곳이 됐었을 건데 앞에 메스가 들어섬으로써 하늘이 이 메스로 인해서 두 개로 분절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공간의 분절, 인지적 공간의 왜곡이 일어난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뷰 다이버시티를 보시면 우선 이 점들이 분포되는 것들이 얼마나 크게 분포가 되고 여기서 이제 튀는 점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쭉 가다가 이제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고 급격하게 내려가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뷰가 툭툭 튀는 점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 벡터 길이의 그래프를 두 번 미분을 해서 어디에서 가장 특이점이 많이 발생을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 그래프의 모든 점들의 표준 편차를 구해서 어디에서 그 값들이 톡톡 튀는지 어디에서 이제 뷰의 다이버시티가 발생하는지를 구하고자 했고 이것을 구한 게 오른쪽 그래프가 되겠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하단부 쪽에 삼각형 부분에 가장 큰 특이점들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나타난 특이점은 이 오른쪽에 그 아까 보셨던 한강변으로 뷰가 튀는 부분하고
아까 보셨던 그 아파트로 인해서 뷰가 여러 개로 분절되면서 다이버시티가 나타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것도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카이라인. 스카이라인은 따로 이제 설명칸을 두지는 않았고요. 스카이라인은 앞에 3D 여기 모델링 한 거를 바탕으로 각 천장점에 점을 찍고 천장점을 모두 있는 이제 면을 만들어서 이제 얼마나 이제 그 중간 특이점들이 생기는지를 분석을 한 거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겹쳤을 때 어디에서 가장 많은 공간의 변형, 왜곡이 일어났는가를 이제 찾아내자면은 이게 이제 아래 프로블럼 아리아 부분이 되겠고, 프로블럼 아리아에서 저는 이 위 부분 삼각 부분을 이제 문제점이 있는 지점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시면 이 부분 한강교회 주변에 있는 이 부분이 되겠고, 여기서 이후에 분석될 내용은 이후에 분석될 내용 이렇게 해서 프로블럼 아리아가 산출이 됐는데, 여기서부터 앞으로 진행 과정을 한번 정리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이제 피지컬 물리적인 공간 분석을 했고 인지적 공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 절차를 다시 밟고 올라가서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고요. 우선 이 프로블럼 아리아 속에서 피지컬 이제 물리적 공간 분석에서 사용했던 프로그램 덴시티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덴시티를 바탕으로 제가 들어갈 이번 프로젝트에서 들어갈 건물이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그 상업시설이 어떠한 볼륨 대략적으로 몇 제곱미터의 볼륨을 가지고 이 프로블럼 아리아 속에 어떤 위치에 들어가야 이 프로블럼 덴시티 디스토션에서 이 공간의 왜곡을 줄일 수 있겠는가, 프로블럼 밸런스에서 이 얼마나 이제 균형적이게 이 부분을 맞출 수 있겠는가를 이제 사용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적정 볼륨과 적정 사이트가 정해지고 나서는 그 볼륨과 사이트를 토대로 앞에 뷰를 이 볼륨을 통해서 어떻게 통제를 하고 이 아파트 전면에 보이는 이 아파트의 틈새로 어떻게 뷰를 집어넣고 어떻게 뷰를 쪼개고 합치는가를 통해서 이 인지적인 공간의 이제 디스토션도 마지막에 결국에는 매스 디벨롭을 하면서 해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프로블럼 아리아 적정 볼륨 계산을 한 거를 쭉 설명을 드리면은 이것도 물론 그래서포로 한 거고요. 0제곱미터부터 0세제곱미터부터 2000세제곱미터까지 모두 100세제곱미터 단위로 분석을 했는데 1500세제곱미터 이후에는 값이 이제 큰 의미가 없어서 이제 누락을 시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쭉 설명을 하는 이걸 쭉 해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00제곱미터 예를 들어 1000세제곱미터를 예시로 들어본다고 하면은 여기가 아까 봤던 프로블럼 사이트고 프로블럼 아리아고, 이거를 이제 그리드 가로 세로 이제 20m 그리드로 쭉 쪼갠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요 빨간색 십자가가 있는 이 점에 있는 색이 무엇을 의미한가를 보면은 1000세제곱미터를 이 점에 넣었을 때 얼마나 주변의 밸런스, 표준 편차가 줄어드는가, 결국에는 표준 편차가 줄어든다라는 게 적정 볼륨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넣었을 때 이제 밸런스가 거기에 분포가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이 십자가 표시를 쳐놓은 데가 이 한 바닥 속에서 가장 적정 값들을 쭉 표시를 할 거고, 이 적정 값의 숫자적인 값은 16.338218 이 값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 있을 때 주변 밸런스 분포, 앞에서 봤던 브루노이로 분석한 밸런스 분포를 다시 2000제곱미터를 각각 넣었을 때 다다시 처음부터 계산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넣었을 때 얼마나 그 밸런스가 분포를 하는가를 이렇게 한 셋으로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0세제곱미터부터 1500세제곱미터까지 쭉 분석을 했을 때 1400세제곱미터가 가장 적정 볼륨으로 나왔고요. 그 근거는 이 최소값들, 이 최소값들이 쭉 보시면은 뒤에 그래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최소값들이 쭉 내려가다가 여기서 600세제곱미터에서 한번 툭 튀거든요. 이 값들은 처음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그 상가 주거 밀집 지역, 어느 정도는 주거 밀집 지역에서 조금 볼륨일 때는 가장 적정 값을 나타내고, 이후에는 이 위쪽에 있는 아까 봤던 요 부분으로 이제 적정 볼륨이 톡톡 튀게 되는데, 쭉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는데, 여기서 이제 최소값 저 1400세제곱미터가 이 사이트에 들어갈 때 주변의 밸런스가 가장 고르게 분포한다. 물론 이 600세제곱미터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값이긴 하지만 이게 더 적정하다라는 판단이고, 1500세제곱미터 이후는 다시 이 그래프가 이제 우상향 곡선을 타고 쭉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단은 제가 들어갈 근린생활 시설의 볼륨이 너무 크다. 너무 커서 이거에 의한 2차적인 왜곡이 다시 일어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옵티멀 볼륨은 1400세제곱미터가 될 거고 프로식 매스를 구해서 이제 지적도 상에서 어디가 겹치는지를 판단을 했고 결국 그래서 사이트 아리아는 600제곱미터, 볼륨은 1400세제곱미터로 2층에서 3층 사이의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뷰를 통한 이제 폼 파인딩을 통해서 적정 매스를 찾아갈 예정입니다.